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인테리어 사기 피해 사례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마음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계약금 먼저 받아놓고 계약서 작성은 차일피일 미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철거도 대충 해놓고 자재도 조금 부분적으로 들여놓고 자재비가 올랐네, 기술자들 인건비 줘야 되네 하면서 돈을 계속 요구한다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막상 입금하고 나면 잠수 타버리고, 공사는 멈춰있고, 일정은 계속 밀리고, 이사는 코앞이고, 심지어는 몸 아프다, 사고 났다, 현장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들로 결국 믿고 맡긴 사람들만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지금까지도 사기 업체들이랑 사투 중인 분들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평생에 몇 번 하지도 않는 큰 공사인데 말이죠. 이런 상황 겪게 되면 돈은 물론이고 시간도 잃고 건강도 잃고 마음도 무너지죠. 가장 심각한 건 가장 편안해야 될 집이라는 공간인데 그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기대감마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테리어 사기꾼들을 애초에 만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정말 좋은 인테리어 업체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인테리어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를 앞두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고 좋은 인테리어 업체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인테리어 업체 만나시기 전에 먼저 준비하셔야 될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인테리어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순간부터 인스타나 인터넷, 유튜브 엄청 찾아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처럼요. 수많은 정보 속에서 뭐부터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셨죠?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미팅하실 때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뭘 원하는지 아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죠. 이거 뭐 개소리야? 싶으셨죠?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제가 14년 동안 인테리어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처음 만나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원하시는 공사 내용으로만 상담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준이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도 이제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지만 대부분의 인테리어 업체나 공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매우 어색하실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테리어 하시면서 하시게 될 수많은 결정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될 테니까요. 꼭 캡처해 두시고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간별로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아파트 평면도 다운 받으신 다음에요, 현관부터 발코니까지 하나하나 기록해 보세요. 보통 집 계약하실 때 구석구석 일일이 원하는 만큼 보고 결정하시는 분들 많이 없으시죠? 저희도 미팅하다 보면 실측 미팅을 할 때 제대로 처음 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렇게 도면을 펴놓고 원하는 걸 하나씩 적으시다 보면 현장에 대해서 다른 궁금한 것도 생기실 테고요. 앞에 정리한 내 라이프 스타일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만약에 미리 찍어두신 사진이 없으시면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아파트면 검색하시고요. 공사 전 사진들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몰랐던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새로 구매하시는 가전, 가구, 제품명이랑 기존에 사용하시던 거를 가져가시는 가전 가구에 대한 내용도 도면 한쪽에다가 적어두시는 것도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레퍼런스 이미지 정리예요. 보통 인테리어를 하기로 마음 먹으신 순간부터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사진들 엄청 많이 찾아보실 텐데요. 마음에 들었던 사진들 잘 저장하셔서 업체 미팅 하실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각각의 공간별로 사진이 3장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쁜 사진들 볼 때마다 저장하다 보면 정작 나중엔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그 사진을 저장했는지도 헷갈리실 거예요. 그 상태로 미팅 하시게 되면은 예쁘기만 한 사진만 수백 장 깔아놓고 여러분도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도 엄청 애매하고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꼭 미팅 하시기 전에 추려서 공간별로 3장씩 준비하신다면 훨씬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준비물은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실제로 업체에 연락하시기 전에 가지셔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테리어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받아들이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예전과 지금 공사비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과 비교해보면 기술자들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요. 자재비도 안 오른 자재를 찾아보기가 오히려 힘들 만큼 모든 비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평당 100만원 정도면 일반적인 올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같은 기준의 공사도 150만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기본형으로 하시는 올수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공사를 하실 때 무조건 이 금액을 써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예산이 그보다 낮으면 전체를 다 바꾸기보다는 살릴 수 있는 것들은 살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요.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공사 계획을 잡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아쉬운 얘기지만 이제는 예전의 비용으로 전체 공사를 기대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현재의 비용 기준을 먼저 이해하고 업체를 만나시는 게 중요해요.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업체를 만나셔야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반대로 불필요하게 비싼 제한에도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물 다 챙기셨고 마음가짐도 가지셨죠? 그럼 이제 인테리어 미팅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좋은 인테리어 업체를 만난다는 건 예쁜 집을 만들어줄 곳을 찾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내 돈과 시간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일이죠. 자, 업체 선정 첫 번째는 미팅한 업체의 리스트를 뽑는 거예요. 인테리어 하실 지역 근처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도 선정해 보시고요. 디자인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체도, 그리고 브랜드 업체도 정해 보세요. 그리고 업체들 미팅 약속 잡으실 때 앞에 준비하셨던 준비물들 있잖아요. 그 준비물들이랑 예산을 미리 보내시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준비한 자료를 업체에서 받았을 때 만약 시공 여력이 부족하거나 애초에 사기를 생각했던 업체라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안 된다거나 본인들은 진행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맞추기 힘든 업체들도 미리 걸러질 수 있어서 가뜩이나 바쁜데 쪼개고 쪼개서 만든 시간을 허망하게 날리는 것도 막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필터링이 된 후에 업체들 만나서 미팅 해보시면 그 미팅 과정에서 내 말을 잘 들어주는지, 나와 대화가 잘 통하는지, 그리고 전문성을 가졌는지 등등 직간접적으로 많은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이 과정을 통하시면 실질적으로 남는 업체는 손가락에 꼽을 거예요. 제 경험상 이렇게만 추리셔도 다른 사람들보다 인테리어를 성공적으로 하실 확률이 50%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거예요. 계약서에는 반드시 현장 주소, 공사 일자, 준공 일자, 그리고 총 공사 금액, 기간마다 지불해야 될 공사 금액, 그리고 공사 하자 보수에 대한 보증 기간과 공사 지연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견적서까지 첨부해야 되고요. 이거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 당연한 걸 챙기지 못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만약에 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루거나 일단 공사부터 하려는 업체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계약금 주지 마시고요. 바로 다른 업체 알아보셔야 돼요.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거나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해요. 지금 말씀드렸던 계약서 조항에 대한 내용들 챙기신다면 성공 확률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예요. 자,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으시죠? 이건 구조적으로라도 이 업체가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공사를 잘 마무리 짓고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인가를 보는 건데요. 여기서는 사무실이 있는지 그리고 업력은 충분한지를 보시면 됩니다. 먼저 사무실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은 인테리어 업체로서 사무실을 구하고 그 공간을 꾸미는 비용이 적게는 1, 2천만 원, 뭐 많게는 억 단위가 넘어가기도 해요. 아무래도 보여주는 업이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단순히 한두 현장 사기치려고 이렇게까지 공을 들인다? 그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무실을 개업한 날짜나 관리하고 있는 SNS에 포스팅 일자 등으로 업력도 확인을 하셨다면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도 현장을 잘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료 전달 후에 미팅하게 되는 업체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계약 조건이 있는 업체,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무실과 업력, 이 내용이 충족됐다면 좋은 업체를 만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번외로 얼굴 공개도 한 가지 요소라고 생각해요. 공개적인 곳에서 얼굴을 보인다는 건 내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그 업을 바라보는 진정성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마부도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될 고객님들께 조금이나마 더 신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한 끝에 채널을 운영하게 된 거거든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업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드린 모든 내용 중에 견적을 보고 결정하라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견적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 그리고 원하시는 공사 내용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업체를 고른다는 건 단순히 싼 곳을 찾는 게 아니고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내 예산 안에서 더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마부 인테리어도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문의를 주신 고객님의 요청을 최대한 담아내는 것은 기본이고요. 예산에 차이가 있다면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보다 예산에 맞춘 현실적인 방안도 함께 고민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신 뒤에 인테리어 업체 미팅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래도 인테리어가 무섭고 막막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에게 상담 신청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인테리어 관련해서 고민 중이신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방향 잡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인테리어가 정말로 후회가 아닌 만족으로 남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